안녕하세요. 축구 아저씨 원따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활용해서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각 팀별로 11명이며 필드 플레이어 10명, 골키퍼 1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각 45분씩 총 90분의 경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이 점 보이시죠? 저 점을 센터마크라고 하는데 센터마크 위에 공을 올려놓고 주심의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공격팀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를 시작하거나 골이 들어가 경기를 재개할 때 센터마크에 공을 올려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킥오프 하기 전에 센터마크 주위에 원을 보셨나요? 저 원을 센터아크라고 합니다. 센터아크에서 공격을 시작할 때 수비팀은 센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센터아크의 반지름은 9.15m인데 앞으로 9.15m를 자주 들을 테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그려진 선은 하프라인, 경기장 가로로 그려진 긴 선은 터치라인이라고 합니다.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나면 스로인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양쪽 골대에 그려져 있는 선은 골라인이라고 합니다. 골라인을 벗어날 때 공격을 재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격팀이 슛을 했는데 수비팀을 맞지 않고 그냥 벗어났을 경우에는 골킥, 공격팀이 슛을 했을 때 수비팀 선수를 맞고 골라인을 벗어나면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골대에 가까운 작은 네모박스를 골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골 에어리어는 골킥을 찰 때 골 에어리어 안에서 차야 되고 보통 선수들은 골 에어리어 양쪽 모서리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놓고 많이들 찹니다. 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발생했을 때 프리킥 지점에서의 위치와 수비벽 사이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골 에어리어 끝선에 놓고 프리킥을 차게 됩니다. 간접 프리킥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골 에어리어 앞쪽 큰 네모박스를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페널티 에어리어의 역할은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역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반칙을 했을 경우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 페널티킥을 차는 곳이 페널티 마크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 보시면 페널티 아크가 있는데요. 페널티 아크는 페널티 마크로부터 9.15m의 반지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 공격수의 공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비팀은 공격수가 공을 차기 전까지 페널티 아크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아까 경기 시작할 때 센터 아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코너킥 쪽을 보시면 코너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코너 에어리어는 반경 1m로 그려져 있으며 프로 경기 시에 플래그 포스트, 즉 깃발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마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마크는 코너 플래그 포스트 양쪽 9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선을 긋는 건데 경기장마다 그려져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지지 않은 곳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리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너킥을 찰 때 선택적 마크 지역 안으로 수비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엔 골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대는 양쪽 포스트까지 거리가 7.32m, 크로스바까지의 높이는 2.44m이고요.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폭과 두께가 같아야 하고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VAR이 추가되었는데요. 비디오 운영실은 VAR 심판과 보조 VAR 심판 그리고 리플레이 운영관이 있는 곳이고 비디오 운영실은 경기장 내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허가된 사람만 접근 가능합니다. 경기장 안에는 주심 리뷰 구역이 있는데요. 경기 중 선수, 감독 그리고 팀 관계자 모두 주심 리뷰 구역으로 들어가면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축구에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축구의 반칙과 프리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프리킥은 간접 프리킥과 직접 프리킥으로 나뉩니다. 프리킥을 찰 때 공격팀의 원활한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팀은 수비벽을 세우는데요. 이때 프리킥이 주어지면 수비는 공으로부터 9.15m 떨어진 지점부터 수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9.15m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15m의 기준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보통 선수들이 공을 차면 최대 135km 정도의 속도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의 위험이 있겠죠? 이런 공이 공기에 의해 강한 마찰을 받고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이 9.15m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9.15m 떨어진 지점에서 수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직접 프리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프리킥은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다면 직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차징을 했을 때, 뛰어 덤벼들었을 때,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밀었을 때,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했을 때, 태클을 걸거나 걸려고 시도했을 때, 핸드볼 반칙일 때,
상대를 붙잡았을 때,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를 방해했을 때, 다른 사람을 깨물거나 침을 뱉었을 때, 심판을 향해 물체를 던지거나 갖고 있는 물체를 이용해 볼을 접촉했을 때입니다. 이때 직접 프리킥과 함께 카드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카드 종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심성 없이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선수가 도전, 파울을 범했을 때 주의 또는 배려가 부족했다거나 경계심 없이 한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의도가 없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카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모하게라는 전제가 들어가는데 선수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행동의 위험 또는 위험의 결과를 무시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때는 해당 선수에게 경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라는 전제입니다. 선수가 필요한 힘을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태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심판들이 카드를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접 프리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프리킥은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했을 때, 신체 접촉 없이 상대편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이 담긴 언어 또는 몸짓을 사용하거나 언어적 반칙을 했을 때, 손으로 볼을 방출하는 골키퍼를 방해하거나 골키퍼가 볼을 방출할 때 볼을 차거나 차려는 시도를 할 때, 그리고 경기 규칙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경고 또는 퇴장을 주기 위해 경기를 중단한 경우 반칙을 범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예를 들어 선수가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온 것을 심판이 발견해 그 선수에게 파울을 줄 때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또 선수가 부상인 줄 알고 쓰러져서 심판이 선수를 밖으로 내보낸 상황인데요.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심판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심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파울을 주고 간접 프리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가 볼을 방출하기 전 6초를 초과해서 소유했을 경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잡고 난 뒤 6초를 초과한 이후 플레이를 진행할 경우 심판이 간접 프리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골키퍼가 볼을 방출한 다음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지 않은 볼을 손과 팔로 터치했을 때인데요.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골키퍼가 공을 잡은 후 킥을 차려고 다시 공을 내려놨는데 상대팀 공격수가 빠르게 다가와 자기도 모르게 공을 다시 잡으면 간접 프리킥이 적용되고요. 또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거나 스로인한 공을 잡았을 경우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럼 백패스는 전부 잡으면 간접 프리킥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골키퍼 백패스 관련 규칙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킥을 하여 준 볼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패스에 대한 기준은 바로 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이 아닌 선수의 머리, 가슴, 무릎 등을 이용한 패스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러 발로 공을 띄운 뒤 헤딩으로 패스하여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을 경우 이때는 심판이 선수가 규칙을 악용했다고 판단하여 간접 프리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에 대하여 설명했는데요. 듣다 보니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직접 프리킥에 대한 반칙 내용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과연 간접 프리킥에서 말하는 위험한 태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공중에 떴는데 한 선수는 헤딩을 하려고 하고 다른 선수는 발로 처리하려고 할 때 발이 헤딩으로 처리하는 선수의 머리 높이 기준으로 다가서서 플레이를 하는데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판이 간접 프리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행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터치는 없지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접 프리킥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심판의 수신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심이 손으로 공격 방향을 가리키며 휘슬을 길게 불면 직접 프리킥, 주심이 손을 위로 올리면서 휘슬을 짧게 불면 간접 프리킥입니다. 여기서 프리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직접 프리킥과 달리 간접 프리킥은 우리 팀, 상대팀 관계없이 다른 선수가 터치하지 않았는데 골이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가 강하게 슛을 찼는데 그냥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 득점이 취소되고 우리 팀 골킥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대팀 선수가 찬 공이 수비수가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수비수의 자책골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간접 프리킥의 상황에서 어떤 경우든 공을 찬 선수 이외의 다른 선수가 공과 접촉해 골이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어떠한 접촉 없이 그대로 골이 들어가면 득점이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축구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의 영상만 보다 보면 축구 참 쉬워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또 많이 복잡하죠? 하지만 축구는 원래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